여러분들께서는 양홍상쟁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홍상쟁이란 용과 범이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들끼리 경기를 치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리버풀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였는데 클롭 감독만 보면 각성하는 손흥민 선수는 커리어 통산 클롭 팀을 상대로 11골을 장렬시켰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유럽 무대 200번째 득점과 함께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독일 시절부터 위르겐 클롭 감독의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과 상대 자책골로 토트넘은 안방에서 리버풀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이 예상됐지만 히샬리송과 자리를 바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벌리전부터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손흥민은 시즌 초반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리버풀의 배후 공간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두 팀이 서로 강한 압박을 가져가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지만 전반 26분 커티스 존스의 퇴장으로 흐름이 토트넘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점한 토트넘은 전반 36분 제임스 메디슨과 히샬리송을 거쳐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득점 과정을 연출했습니다.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논스톱 크로스로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이를 손흥민이 가볍게 골문으로 돌려 넣었습니다. 이 득점으로 손흥민은 유럽 무대 통산 200번째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2010년 독일 함부르크 소속으로 데뷔해 3년간 20골을 기록한 뒤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29골을 추가했습니다.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8년 동안 151골을 넣으며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 유럽 통산 200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손흥민은 클롭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팀만 만나면 날아다녔습니다. 함부르크에서 한창 성장하던 손흥민은 2012-2013 시즌 당시 유럽 무대를 호령하던 클롭 감독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골을 기록했습니다.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서도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만나 1골을 더 넣었습니다. 독일을 떠나 잉글랜드에서도 천적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8년 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클롭 감독이 지휘하는 리버풀을 상대로 현재까지 6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손흥민의 유럽 무대 200골 중 클롭 감독의 팀이 상당한 지분을 가졌습니다. 클롭 감독은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축구를 구사하고 콤팩트한 압박을 위해 수비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손흥민이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클롭 감독의 팀을 상대할 때 올린 득점 대다수가 역습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에게 여러 차례 당한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와 리버풀을 이끌면서 손흥민 영입을 염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의리를 지키며 주장 완장까지 달았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역대 최다 득점자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토트넘의 상징과 같았던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2013-2014 시즌 막판부터 기회를 받았던 그는 2014-2015 시즌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낙점됐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19년 동안 공식전 430경기 278골을 기록하며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EPL 최다골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2위는 지미 그리브스였습니다. 그는 1960년대 토트넘과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였는데 1961년부터 1970년까지 9년 동안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243경기, 188골이라는 성적을 남겼습니다. 3위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의 에이스로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그는 데뷔 시즌이었던 2015-2016 시즌을 제외하고는 7시즌 연속 EPL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토트넘에서 8년 동안 손흥민은 380경기 151골을 넣었습니다. 1-1 리버풀전에서 1골을 추가한 손흥민은 유럽 입성 후 통산 200호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현재 7경기 6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구단 역사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 손흥민은 사실 이날 100%의 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은 100%가 아니었지만 경기에 필사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몸 상태 때문에 경기 전체를 뛸 수는 없었지만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다시 한번 팀을 이끌었고 주장의 대단한 노력이었다며 손흥민의 활약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5라운드에 이어 리버풀전에서도 후반전 추가 시간 득점과 함께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한번 훌륭한 마무리를 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기쁘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리버풀전 승리로 2017년 10월 이후 리버풀을 상대로 처음 승리를 거뒀고 리버풀전 11경기 연속 무승도 마감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4일 열린 아스날전 멀티골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의 맹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골을 터뜨린 가운데 홀란드에 이어 리그 득점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전 승리로 5승 2무의 성적으로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팀은 토트넘과 아스날 두 팀뿐입니다. 손흥민이 100%의 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약을 보이자 현지에서 이제는 오히려 케인보다 나은 면도 있다며 사실상 동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미디어 디애슬레틱은 직접적인 케인의 대체자는 없지만 새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 공격을 재창조했다며 토트넘이 케인의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지웠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손흥민입니다. 디애슬레틱은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케인과 손흥민은 공통점이 있다며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그 어떤 조합보다 위협적이었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케인이 없는 가운데 눈에 띄게 성공했다고 조명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케인이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이지만 손흥민도 양발을 사용하며 중거리 슈팅 측면에서는 케인과 경쟁할 수 있는 극소수의 선수 중 하나라며 슈팅과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손흥민이 결코 케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더 길고 오랫동안 빠르게 달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한다며 스피드와 침투력은 오히려 손흥민이 나은 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리버풀전에서 우리가 상대 수비에 가한 압박을 주도했고 우리의 플레이 방식이 손흥민에게 잘 맞는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케인보다 가속력은 낮고 최고 속도도 케인을 앞선다며 상대를 뒤로 밀어내고 반복적인 스프린트로 골키퍼까지 압박하는 데에는 손흥민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트넘과 손흥민이 새 경기 방식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을 측면 공격수로 시작했지만 4라운드부터 센터 포워드로 변신했습니다. 이때부터 골이 쏟아졌는데 손흥민은 7라운드까지 6골을 기록해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입니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의 역할 변화는 둘째치고 득점만 봐도 그는 지난 시즌 22경기가 진행될 때까지 5골을 넣었다며 그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 8경기 만에 6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중앙에서 역할을 뽐내며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진 모습이라며 손흥민이 완전히 부활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활약으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자 현지에서는 반대의 시위가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감독의 영향력이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빅클럽을 상대로도 2승 1무로 잘 싸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순식간에 2위로 지난 여름 해리케인 이적으로 추락이 예상됐던 토트넘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결 중 하나는 신임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에게 있습니다. ESPN은 이를 토트넘의 상승세를 집중 조명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투지가 뛰어난 팀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치른 프리미어리그 7경기 중 리버풀전 포함 역전승만 3번 거뒀습니다. 브렌트포드와 아스널과 경기에선 지고 있다가 2대2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뒷심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SPN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오랫동안 부족했던 점을 채웠으며 선수들의 개성이 반영되고 있고 토트넘을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팀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믿음에 보답하려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팬 여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초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 새 감독으로 부임됐을 때 의문의 눈초리가 많았습니다. 전임 감독들인 안토니오 콘테와 조제 무리뉴 등과 비교하면 이름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셀틱에서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빅리그 경험은 없었습니다. 토트넘에 오기 전까지 호주 리그와 대표팀,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감독 생활을 했습니다. 팬들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목소리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빅 엔제라 부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들 승기를 일찍 잡길 원하겠지만 이렇게 늦게 득점할 때면 팀 선수들의 사기와 정신력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고 중요한 건 지금 선수들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정신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포스텔로글루 감독이 찬양을 받고 있는 사이 리버풀의 클롭은 이번 경기가 불공정한 미친 판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버풀은 명백한 오프사이드 오심으로 골을 도둑맞으며 결과적으로 패배까지 떠안는 씁쓸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리버풀이 최악의 오심 사태를 경험하며 개막 7경기 만에 시즌 첫 패배를 당해야만 했던 것인데 전반 34분에 무함마드 살라흐의 침투 패스를 루이스 디아스가 잡아 골 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부심은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습니다. 득점 직후 비디오 판독 심판들은 오프사이드 상황을 체크했지만
주심은 그대로 오프사이드를 인정했습니다. 중계 화면에 나온 장면만으로도 오프사이드 판정이 애매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아스의 득점이 인정됐다면 승점 2를 챙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승점을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2명이나 퇴장당하고 오프사이드 오심으로 득점까지 날린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이렇게 불공정한 상황에서 치른 경기를 본 적이 없다며 정말 미친 판정이었다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경기 심판기구도 이날 오프사이드 판정을 명백한 오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경기 심판기구는 성명을 통해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에 중대한 심판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디아스의 득점이 그라운드의 심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VAR이 관여해서 득점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VAR의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실수가 나온 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SPN에 따르면 디아스의 오프사이드 상황은 주심과 VAR 심판의 의사소통 잘못에서 비롯됐습니다. VAR 심판은 주심이 디아스의 골을 득점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해 체크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고 주심은 이를 부심해 오프사이드 판정이 맞았다고 판단해 오프사이드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판정으로 패배를 떠안은 클롭 감독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제가 봤을 때 클롭 감독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번 손흥민 선수 때문에 당하고 이번에도 또 당했는데 이는 진작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롭 감독은 다음 시즌에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러브콜을 해야 합니다. 물론 레비 회장으로부터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기 힘들겠지만 노력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는 한 클롭 감독은 그의 활약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손흥민이 탈트넘하고 클롭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사제지간으로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